안녕하세요, 식소나 미카엘입니다. 오늘은 이게 사실 저번에 찍었다가 통으로 날렸죠. 마이크에 문제가 있어서. 비오킬 식물 키우시는 분들은 다 아시는, 모르나? 모르는 분 지금 또 계신데 또 나 무시하냐 하실 수 있으니까 거의 다 아시는, 너만 빼고 다 아시는 비오킬에 대한 얘기를 오늘 한번 해보려고요. 비오킬이 거의 만능 살충제, 이 가드닝 하시는 분들, 홈가드닝, 집에서 식물을 키우시는 분들한테는 최고의 약, 끝판왕, 신이 내린 약, 이렇게 많이들 통용되고 있어요. 되게 좋은 약입니다. 맞습니다. 살충제 중에 이만큼 안전한 게 없죠. 저도 한 15년 전이죠. 15년 전에는 정말 많이 썼습니다. 사고 쟁여놓고 집에다가. 왜냐면 이걸 주변 식물 키우는 당시 사람들한테도 많이 들었고, 판매되는 것에 설명을 봤을 때도 최고니까. 집안에서 식물을 키울 때 해충이라는 게 생길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얼마나 걱정돼. 집 안에서, 실내에서 농약을 쓰기에는 위험하죠. 농약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절대 농약이 위험하지 않다고 하거나 농약을 막 쓰시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농약에 대해서 너무 과하게 거부감이나 알 수 없는 두려움을 많이 갖고 계신 분들이 있고, 그런 부분이 너무 과다하기 때문에 제가 필요할 때는 쓰시라고 하면서 필요한 농약을 조심스럽게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는 영상들을 종종 찍죠. 비오킬이 있는데 농약을 뭐하러 쓰느냐, 그쵸? 따지고 보면 우리 여름철에 사실은 실내니까는 사계절 다 해당되지만 뿌리파리 같은 것들이 창궐하죠. 물론 저희 집에는 없습니다. 왜냐? 뿌리파리를 죽이는 해결책을 이미 제가 영상으로 다뤘었고, 코니도 오죽하면은 제 영상에서 이제 말도 안 되는 악플러들이 나타났을 때 제가 코니도라고 쓴다고까지 말씀을 드렸죠. 그만큼 뿌리파리는 코니도로 끝내는 경우가 많은데, 어쨌건 뿌리파리, 비오킬 이렇게 관련 검색이 뜰 만큼 뿌리파리나 여러가지 집에서 키우는 식물에서 나타나는 해충을 잠들 때 이 비오킬만한 게 없다고 많이들 이야기를 나누세요. 근데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오래 식물 생활을 하셨고 매니아나 고수분들은 동의하시죠. 사실상 이 비오킬에도 한계점이, 커뮤니티나 이런 데서 보면 집에 무슨 벌레가 생겼어요, 응애가 생겼어요, 뿌리파리가 생겼어요, 어떡하죠? 이러면 댓글들이 막 달립니다. 비오킬 뿌리세요, 비오킬 뿌리세요, 비오킬 뿌리세요. 비오킬이 최고예요. 집에서는 안전하니까 비오킬. 유튜브를 찾아봐도 비오킬을 추천하면서 뿌리파리 제거, 비오킬, 여러분 뿌리파리 없애는 방법, 간단한 방법, 비오킬, 이런 식으로 영상들을 많이 올리시더라고요. 근데 조금 저는 안타까운 게 얘로 뿌리파리 못 잡습니다. 못 잡아요. 응애 더 못 잡습니다. 노파심에 드리는 말씀인데,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 비오킬을 쓰지 마라, 비오킬은 나쁘다, 이런 게 아니라 알고 쓰시라는 의미로 드리는 말씀이니까 통성제약께서는 오해하지 말아주세요. 대기업을 상대로. 다만 이 비오킬 약국에서 팔고 있죠. 인터넷에서도 요즘에는 많이 그냥 쉽게 판매되나봐요. 일단 이 비오킬에 설명을 드리자면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스위스 제스몬드사라는 데서 개발한 되게 인체에 해가 덜한, 안전하면서도 벌레를 죽일 수 있는 좋은 살충제다. 이게 이제 주요 물질이 이제 퍼메트린이라는 걸 사용하는 건데, 그래서 이 퍼메트린을 사용한 비오킬의 아류 버전 만든 회사에서 좀 기분 나쁠래나? 어쨌건 맞잖아. 이걸 따라서 만든 여러가지 또 다른 비오킬 비슷한 이름으로도 많이 있습니다. 어쨌건 같아요. 결국은 퍼메트린이라는 성분을 물에다가 용해해서 담아놓은 거예요. 퍼메트린이 곤충한테 작용됐을 때 신경계를 이제 교란시켜갖고 죽이는 그런 방식의 살충제예요. 그래서 이거는 99% 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퍼메트린 1% 이하의 양과 나머지 이제 보존제 이런 것들 들어가 있고, 거의 다 물인 거죠. 그래서 얘는 가구나 침구에 뿌려도 얼룩이 잘 생기지 않고, 그래서 실내에서 진드기나 해충, 모기에도 효과가 있다고 하죠. 또 좋은 점이 인체에 무해하진 않습니다. 무해하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무해하진 않아요. 우리가 해가 어디까지인가를 살펴보면 끝도 없죠. 막말로 새집중국은 우리 새로 지은 집 들어갔을 때 포름알데히드가 나오네 안 나오네 하듯이 그런 것도 다 유해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디까지가 무해하냐, 우리 수돗물에 있는 염소도 유해하다고 볼 수 있듯이 무해함의 기준은 끝도 없기 때문에 무해하다고 표현하는 거는 어폐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가끔 제가 코니도 영상에도 댓글로 이거 뿌려놓고 공기 중으로 위험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안전하지만 무해하다라고 표현을 못 해드린다. 이 세상에 절대 안전하다고 할 수 있는 물질이 몇 개나 되겠습니까? 어쨌든 되게 덜 해로운 친환경적 살충제입니다. 그래서 침대나 그런 데다가 뿌리시기도 좋아요. 가구나 침구류, 책상 이런 데 벌레가 만약에 나온다 그러면 이런 걸 뿌려놓으면 한 번 뿌리면은 4주까지 간다고 해요. 이게. 그러니까 지속성도 좋죠. 중요한 거는 이걸 뿌려도 뿌리파리가 계속 나온다는 거. 얘로 뿌리파리를 박멸했어요, 얘로 응애를 다 잡았어요, 다 뻥이라는 거. 그러니까 제가 항상 정답은 없고 다양한 방법론이 있고 입장이 있고, 그래서 식물 키우는데도 정답 이거 하나만 맞아 이런 거는 되게 조심한다고 했죠. 그렇지만 얘로 응애 잡았다, 얘로 뿌리파리 잡았다, 그거는 맞다 틀리다의 문제가 맞아요.
그러니까 그치만 뭐 다른 벌레는 해충을 많이 죽입니다. 저도 바오밥을 또 좋아해서 바오밥 나무를 어릴 때부터 싹을 틔워서 키웠고 뭐 오래 키웠는데, 바오밥 같은 경우 외부에 내놨을 때 진딧물이 엄청 많이 달라붙는 편이에요. 걔는 되게 수액이 맛있나 봐. 그때 얘를 뿌리면은 진딧물이 진짜로 죽어요. 효과를 봤어요. 그래서 야외에서 쓸 때 저도 얘를 많이 썼는데, 물론 얘가 진짜 인체에는 정말 많이 안전한 편인데 의외로 식물이 타격을 입어. 신기하죠? 그러니까 식물 전용으로 만들어진 살충제는 아니기 때문인 것 같아요. 보통 농약들은 식물을 전용으로 타겟팅돼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그런 농약마저도 과하게 쓰면은 식물이 약해를 입어요. 근데 얘는 사실상 식물 전용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꼭 얘를 최소한 물에 2배 이상 희석해서 씁니다. 2배로 희석해서 썼을 때 크게 위험하지 않았어요. 근데 얘를 원액 그 상태로 뿌렸을 때 어린 파종된 묘들은 싹 다 녹아버리는 걸 제가 경험을 했습니다. 뭐 저 외에도 이걸 보시는 분들 중에 비오키를 써서 식물이 다 죽어버린 경우 있으실 거예요. 근데 식물에 따라 틀려요. 어떤 식물들은 얘를 아무리 뿌려도 튼튼하게 버틴 애들이 있고, 그거는 이제 똑같은 게 아니니까. 다만 특히 이런 다육식물, 그런 애들한테 얘를 뿌리면은 얘네들이 다 녹아버리더라고. 그래서 원액으로는 절대 안 되고 꼭 희석해서 쓰시라. 다만 응애를 잡거나 온갖 벌레에 다 이게 먹힌다고 생각하시면 큰일 난다. 오늘은 그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영상을 찍는 거예요. 여기 패키지를 보면은 수많은 벌레들이 쫙 있어요. 진짜 이것만 봤을 때는 못 잡을 벌레가 없어. 진드기류도 있고, 모기, 각다기, 뭐 바퀴벌레, 벌, 집게벌레, 노린재, 뭐 나방, 이런 거 다 있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다수의 해충을 죽이는 데는 효과가 있습니다.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인체에도 되게 덜 해로워요. 다른 살포형 농약보다는. 다만 우리 화분 키우다 보면 톡톡이라고 흙 속에서 돌아다니는 애들이 있어요. 가끔 튀기도 하고. 걔네들은 되게 익충입니다. 흙 속에 통기성도 많이 만들고, 걔네가 쓸데없는 곰팡이나 그런 것들도 다 먹어요. 먹고 똥 싸고. 근데 걔네가 싼 똥이 식물한테는 유익한, 왜냐면은 걔네가 싼 똥이 미생물이 먹고, 미생물이 활발해지면은 식물이 필요로 하는 영양소들을 또 미생물이 환원시켜서 흡수할 수 있게 만들어주고, 그런 사이클이 만들어지니까. 그렇지만 얘로 막 뿌려보잖아요. 원액으로 뿌려도 톡톡이는 안 죽습니다. 안 죽어요. 보란듯이 다녀요. 흠뻑 맞은 상태로 열심히 뛰어다녀. 그런데 여기 써있죠. 뭐 비오킬은 뿌리자마자 바로 죽는 살충제가 아니고 서서히 지치게 해서 죽이는 거기 때문에 바로 안 죽을 수 있지만 결국은 박멸됩니다 라고 나와 있는데, 결국은 박멸되지 않았어요. 톡톡이가 엄청 뿌리면 익사해서 죽을 수 있는데 애지간해서는 안 죽더라고요. 모르겠어요. 요즘 톡톡이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15년 전 톡톡이들은 그랬습니다. 그래서 맨날 뿌리고 4주에 또 뿌리고, 그렇게 뭐 1년 내내 뿌려도 톡톡이는 잘 번성했고 저의 흙은 아주 비옥했죠. 비옥했다, 비오킬, 뭔가 라임인데요. 어쨌든 비오킬이 정말 좋고 안전하고, 그래서 추천드리는 살충제는 맞지만 얘로 괜히 응애나 그런 애들 뿌렸다가 죽지도 않고 계속 번성해서 빨리 벌레를 없애고 식물의 컨디션을 회복해야 되는데 그 시간만 늘려서 돌이킬 수 없게 되는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비오킬은 정말 간단한 애들한테만 쓰시라. 진딧물, 제가 추천드리는 비오킬 타겟팅 식물 해충은 진딧물. 진딧물. 손깍지벌레에도 얘가 뿌렸을 때 죽는다고 하는데 제가 이건 말씀을 못 드려요. 제 경험이 없어. 깍지벌레가 잘 생기지도 않을 뿐더러 깍지벌레 따위 그냥 저는 물샤워로 끝내버리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비오킬 써본 적은 없는데, 깍지벌레까지는 얘가 먹힌다는 얘기도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확실히 모르겠고 아무래도 한정적이다. 그러니까 너무 비오킬에 의존하지는 마시라는 걸 오늘 식물 키우는 가드너 입장에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 제품 자체가 부족하다거나 살충제로서 효과가 없으니 쓰지 말라 이런 게 아니라, 원예용 가드닝용 살충제나 농약이 만들어져 있고 필요에 따라서 타겟팅되는 벌레한테는 쓸 수도 있고, 썼을 때 전혀 안 먹힐 수도 있으니 너무 맹신하지 마시라. 가격도 만만치 않죠. 그리고 또 하나 불편한 진실, 인체에 아예 무해한 것처럼 알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여기에도 자세히 보시면은 주의사항에 뭐라고 써있냐면, 이것을 흡입 시에 중독 증상으로 재채기, 비염, 천식, 혼수, 두통, 이명, 구역질 등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환기가 되지 않은 곳에서는 절대로 공간 살포하지 마십시오 라고 써있습니다. 분사 중에는 반드시 분사하는 사람 외에는 입실을 피하고, 분사 후 실내의 공기가 외부와 교환된 후 입실하시고, 분사제의 냄새가 날 경우에는 반드시 추가적으로 충분히 환기를 시키십시오라고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틈새나 벽면 처리 시에는 뿌린 제품이 모두 마를 때까지 처리된 공간에 출입해서는 안 되며, 출입을 할 경우는 신선한 공기로 충분히 환기를 시킨 후 출입하십시오. 피부, 음식물, 식기,
어린이의 장난감 또는 사료에 닿지 않도록 하십시오. 관상용 물고기, 조류, 애완동물한테 닿지 않게 조심하십시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 퍼메트린이 제충국 성분에서 이제 추출했다고 하는데, 이 추출한 게 꽃이고 자연계라고 해서 무조건 안전하다고 하면 우리가 이제 거기는 맹점에 빠지는 거예요. 거기서 추출했을 뿐 독성인 거죠. 독성만 뽑아낸 거예요. 그러니까 독인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독초 있죠? 독초를 먹으면 탈나잖아요. 독초도 자연에 있는 식물에서 뽑아낸 거잖아요. 그러면 천연 추출물이란 말이에요. 식물성 추출물이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항상 자연 유래 성분, 식물 추출물 뭐 이렇다고 해서 무조건 이러면 안전해, 식물은 착하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큰일 난다는 거. 우리 초반에 한번 찍었던 유포르비아에 대한 영상, 소테츠키린, 토철기린, 아직도 괴마옥이라고 하시는 분 없죠? 분명히 말씀드렸죠. 유포르비아는 잘랐을 때 나오는 그 하얀 액상이 있죠. 그게 독성이 있으므로 피부에 닿으면 간지러울 수 있고 먹거나 눈에 바르면 안 된다는 거. 무조건 자연 유래라고 해서 우리가 괜찮을 거야 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 얘도 자연 유래 추출물이긴 하지만 어쨌건 독성을 가진 거고 냉혈동물을 죽이는데 사용되는 성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특히 안 뿌리는 게, 저는 집에 수조도 여러 개가 있고 물생활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얘가 날라 들어갔을 때 키우고 있는 그 물고기나 새우, 거북이, 얘네들이 위험해질 수도 있어요. 다 온혈동물이 아니기 때문에 너무 얘를 맹신해서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아무데나 막 남용하고 뿌리지 마시라. 그리고 얘가 정말 순하고 99% 물이니까 그냥 원액제로 식물에다 뿌려서 벌레를 죽이려고 했다가 식물을 죽일 수도 있다. 그리고 이 비오킬로 식물 죽여 먹은 분들이 식물 생활 오래 하신 분들 중에는 꽤 많다. 그러니까 식물에 따라 틀리지만 조심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꼭 화분용보다는 우리 이런 해충이 나타나기 쉬운 하수구 쪽, 싱크대, 방충망, 쓰레기통 이런 데 쓰는 경우에는 정말 좋다, 추천드립니다. 그치만 굳이 화분용으로 그렇게 예찬할 필요는 없다. 적당하게 맞게만 쓰시라. 그리고 직접 제가 본사에 전화를 했었어요. 그 당시에 한참 쓰던 시절에, 옛날에 거기서 직접 안내를 받았어요. 식물한테 몇 배 농도로 괜찮을 수 있다 뭐 이런 거를 말씀드릴 수 없다. 따라서 2배 이상 희석을 맹물과 해서 사용하시라라고 저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직접. 팩트예요. 카더라거나 아니면 뭐 이 성분을 제가 찾아본 게 아니라 직접 직원한테 그렇게 안내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원액으로 쓰지 마시고 웬만하면 희석해서 쓰시고, 물론 희석할수록 또 효과는 약하겠죠. 현재 만들어진 이 수용액 농도가 가장 해충한테 잘 먹히는 상태일 테니까 결론은 비오킬 너무 맹신하지 마시고 잘 쓰시라. 내 뿌리파리를 잡을 거면은 그 뿌리파리를 타겟팅한 농약들이 있으니까 안전한 방법, 뭐 입제나 이런 걸로 해서 넣고 화장토 덮거나 이런 거 쓰시고, 응애가 발생했다. 응애가 발생했을 때는 비오킬은 절대 못 잡고 응애만 더 퍼지다가 나중에 식물도 돌이킬 수 없으니까 응애에도 비오킬을 쓰지 마시고, 응애는 응애 전용 방제약을 쓰시라. 살비제라고 하죠. 뭐 여러 가지 있는데 그것도 나중에 응애에 대해서 제대로 다룰 테니까 그때. 왜냐면 농약은 그냥 이름 던져드리고 이거 쓰세요 하기에는 매번 말씀드리지만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응애는 응애 전용약을 치셔야 되고. 아셨죠? 갑자기 끝내주는 또 센스가 있어야지. 그러면 또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